안녕하세요.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유진입니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식물로 대표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경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롯된 광범위한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원인 중 하나로 사람과 동물 간의 근접한 거리가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서 그동안 경시해왔던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들 또한 많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인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과 동물, 자연을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우리라는 주체로 규정된 대상을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어를 중의적 의미로 해석해서 그 경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대상들이 감금인지 보호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미술관의 관계를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제목인 미술원에 반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미술관은 동물원, 식물원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수집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술관은 왜 관이고 동물원과 식물원은 왜 원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미술관에서의 관은 어떤 실내의 것을 의미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의 원은 실외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과 동물원, 식물원에서 느껴지는 어떤 위계의 느낌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예술 작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시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동물원과 식물원의 공간 구조를 차용하면서도 경계를 상징하는 벽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폐기물을 좀 적게 최소화해보려는 의도를 반영함과 동시에 한 공간 안에서 작품과 작품이 상호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지 이것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의 소주제는 우리와 우리 사이 어색한 공존, 도시와 자연 그 경계에서 함께 살기 위해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간 안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읽힐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이번 전시에서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는 관계와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장소는 5층 기획 전시실인데요. 여기 지금 위치한 곳은 1층 로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미술관에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을 보신 이후에 이제 5층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이제 공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좀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3개의 작품이 하나의 그 세트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휴먼 케이지, 즉 인간 우리라는 제목의 박용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 공간 안에 들어가셔서 갇힌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한 점의 회화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전 오월드에서 열려있던 문을 이용해서 탈출을 했다가 사살된 뽀롱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회화 작품입니다. 그 뽀롱이는 사실 그 동물원에서 열려있던 문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수인데요. 그 문을 통해서 탈출했다가 총을 맞고 이제 사살된 퓨마입니다. 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갇혀있던 뽀롱이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갇혀있는 것의 어떤 그 경계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뒤편으로는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회화 작품들이 이제 여러 점 걸려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뽀롱이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그려 표현해 놓은 작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층으로 올라가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희박 작가의 경계 모뉴멘타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화분 속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설치했을 당시만 해도 빈 화분에 흙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난 모습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이 철조망의 모습들, 이 철조망이 의미하는 경계는 과연 이 식물을, 이 화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감금하고 있는 것인지 이 경계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화분 속 식물 그 흙은 작가가 청주 인근의 오근장역에서 채집을 해왔는데요. 이제 우연히 그 흙 속에 이 남아있던 씨앗에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전시 기간 내에 계속해서 달라지는 식물의 모습들을 관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다시 오셨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전시실 안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첫 번째 섹션인 우리와 우리 사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우리의 개념을 조금 더 다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세 장을 손에 든 사람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라든지 혹은 동물원 속에 없어야 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회화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전통 토종개인 삽살개의 모습을 담은 입체 작품. 하지만 이 입체 작품을 만든 재료가 뒤에 숨겨져 있는데요. 마포걸레로 만든 이 삽살개 작품을 통해서 삽살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인간이 부여한 삽살개의 의미와 마포걸레라는 어떤 하찮은 재료적 차이 안에서 느껴지는 괴리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찬영 작가의 이제 한국산 유독식물이라는 근대기 회화 작품인데요. 유독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식물에 독이 있다는 의미지만, 식물이 독을 뿜는 이유는 본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독이 유해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식물을 그려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식물의 유독 성분이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식물과 인간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좀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대형 선인장 다육식물을 보시면 실제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데 이 사진 속의 식물들은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듯이 식물들도 하나하나 개별 주체이기 때문에 증명사진을 찍어서 그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작게 사소하게만 보아왔던 이 작은 식물들이 대형 증명사진으로 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동등한 시선으로 눈을 맞추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뒤에 보시는 작은 투명한 말 조각이 보이시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리가 하나가 없습니다. 보통 조각을 바치는 좌대는 어떤 그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어떤 기념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하나 없는 존재, 개별 존재들도 이 동상 좌대 위에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리가 하나 없는 말 조형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이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개별 존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섹션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창진 작가님의 철조망이라는 작품인데요. 파란색의 빛을 발하는 대형 철조망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은 보통 어떤 경계를 상징하는 그 조형으로 사용이 되거나 공간과 공간을 나눌 때 사용하는 그런 재질인데요. 이 이창진 작가의 철조망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시실의 공간을 굉장히 물리적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실 때부터 어떤 이 작품이 주는 거대한 사이즈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위압감, 그리고 심리적인 위압감이 이 경계를 상징하는 철조망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만 전시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또 나오실 때도 이 작품을 통해서만 전시실 밖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것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구분되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어색한 공존이라는 공간인데요. 이제 너무 가까워진 자연과 인간 사이에 밀접한 거리,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어색한 공존의 지점, 이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들의 증명사진을 마치 담은 것 같은 금혜원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케이씨, 그리고 칠스와 칠리, 루이, 베이비, 개별적인 이름을 가진 반려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겠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작품은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박제가 된 모습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동물들을 박제로나마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시는 관람객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든지 혹은 죽은 동물을 이렇게 박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금혜원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박제된 반려동물의 사진과 유품 사진들, 그리고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서 반려동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혜원 작가님은 지금 이번 전시에서 그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반려동물의 납골당 사진이라든지 혹은 실제 장례의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으로서 평생 같이 살았던 반려동물을 죽음 이후에 이제 추모를 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는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누구를 위한 욕망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용화 작가의 거짓과 진실의 경계라는 작품입니다. 박용화 작가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의 삶과 보이지 않는 경계와 틀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물원을 다니면서 동물원 동물들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회화 작품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중적 구조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림 속 그림이라는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원 동물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 뒤로 그 동물원을 장식하기 위한 벽화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고 있는 동물들은 뭔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이제 뿌옇게 처리된 반면, 벽화를 장식하고 있는 야생의 호랑이의 모습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이제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비되는 구조를 통해서 과연 동물원 동물의 진실된 삶은 무엇이고 거짓된 삶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람이 동물원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살아있는 활기찬 동물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짓된 환상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박용화 작가님의 동물원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파편화된 모습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사라진 이제 그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동물원 동물들의 어떤 파편화된, 부분화된 그런 모습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물원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어야 할 그 무엇이고 이제 사라져야 할 그 무엇이다, 대상이다 라는 그런 작가의 주제의식이 반영된 작품이고요. 동물이 없어진 그런 비어있는 동물원의 모습들을 이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용화 작가님의 작품으로 자연의 인공적 재구성인데요. 동물원 동물들이 노는 장치들 혹은 거주하는 장소들의 어떤 인공적 구조물들을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이제 가짜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파편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캔버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창진 작가의 죽은 식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식물들이 다 죽은 상태로 수평으로 정렬돼서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식물들은 굉장히 쉽게 유통이 되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키우기 위해서 작은 화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꾹꾹 눌러 담아서 이제 유통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식물은 크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식물을 굉장히 쉽게 키우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렇게 죽음 이후의 식물들을 그 모습 그대로 화분에서 이제 해방시킴으로써 죽어버린 식물들의 무언의 웅성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이 작품은 김미루 작가의 돼지 내 존재 이유 시리즈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제 보시면 돼지와 인간의 살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피부색과 그 질감 등을 보실 때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시는 관람객들도 있으셨는데요. 김미루 작가는 돼지 우리에 직접 들어가서 돼지하고 살을 맞댄 경험을 기록해서 작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내 존재의 이유라는 작품 제목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문장에서 차용을 한 것이고요. 이 제목에 반영되어 있는 의미는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즉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돼지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섹션인 도시와 자연 그 경계에서라는 이제 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김나연 작가의 도시의 섬 2라는 작품입니다. 건설 현장, 공사 현장 안에서 버려진 빈 땅 안에서 식물들이 자신만의 생명력과 자생력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으로 천천히 피어나서 어떤 낙원의 모습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담은 회화 작품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작가는 도시 속에서 진정한 자연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원하는 어떤 낙원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위브,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잘 살기 위해 건설된 아파트, 그리고 그런 편리한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헤쳐진 땅들, 이제 그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작품에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함께 살기 위해라는 섹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김희박 작가의 사물의 정원 청주라는 작품입니다. 초록색의 작은 화분 속 안에 식물 대신에 사소한 사물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물들은 미술관 인근의 청주 지역에서 작가가 수집해온 사물들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물들 하나하나를 보시다 보면은 이야깃거리들이 나오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법한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아주 사소하게 기억이 되고 어떤 공감의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식물 대신 자라나는 이 사물들은 어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심한 관찰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한 관찰, 그리고 관심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송성진 작가의 다시 살 일요일이라는 작품입니다. 구제역 당시 병에 걸려서 살처분된 돼지들을 이제 어떤 제의적인 차원에서 되살리는 그런 작업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는 사실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돼지를 동물이 아닌 돼지 고기로 많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의
기록이 이제 발생했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수,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 많은 수들이 살처분되어서 땅에 묻혔는데요. 작가는 부재역으로 인해서 묻혔던 돼지들을 찾아서 그 지역의 흙을 수집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돼지의 형태로 빚어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구제역 당시 그 파묻혔던 흙들을 다시 제의적인 의미로 송성진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이런 그 식물들을 품은 어떤 생명을 품은 그런 돼지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에 설치됐을 때만 해도 사실은 흙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전시가 진행이 되면서 이 흙 속에 우연히 이제 심어져 있던 씨앗이라든지 혹은 작가가 인위적으로 심은 식물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또 다른 어떤 생명력을 품은 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작품은 정재경 작가의 어느 기록소라는 작품입니다. 비둘기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개관 당시부터 사실 비둘기 문제로 굉장히 많은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제 개관 전부터 옛날 건물에 살고 있던 비둘기 떼로 인해서 건물의 외관이 좀 상하고 미술품을 다루는 공간인 만큼 이제 비둘기의 배설물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비둘기들을 이제 쫓기 위한 쫓고 쫓기는 어떤 싸움들이 지금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시의 계기가 된 부분이 비둘기이기도 한데요. 이 비둘기와 청주관의 관계, 이제 사람과 그 비둘기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있고 반드시 이 비둘기들을 쫓아내버려야만 하는 것인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비둘기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을 하면서도 이 영상 자체가 어느 기록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필름이다라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서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문명화된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무질서한 존재이기 때문에 쫓아버려야 할 그런 대상이지만 사실 비둘기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작가가 느끼기에 저런 어떤 이제 문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질서와 질서를 동등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연과 문명 이것도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동등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한 10분가량 되는데 3편의 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들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의 망향가인데요. 어떤 집을 떠난 사람들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둘기의 존재에서도 좀 대입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석현 작가의 슈퍼내추럴이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초록색의 다양한 물품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녹색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반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인공적인 재질들은 자연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물질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삶의 편리한 물건들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자연을 대체할 수 있는 녹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연과 인공적인 자연 사이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제목에서처럼 슈퍼내추럴이라는 것은 자연을 초월한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진짜 자연을 초월해서 녹색으로 가득한 이 인공적인 제품들은 자연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자연, 가짜 자연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아까 설명드렸던 초록색으로 가득한 인공적인 그 가짜 자연 작품과는 정반대로 실제로 살아있는 식물 화분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이 식물 화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내에 있는 실제로 자라고 있는 화분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모아온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 자라고 있는 생명을 가진 식물들과 초록색의 어떤 인공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작품들을 좀 대조적으로 번갈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앞에 놓여 있는 의자도 사실은 편리함과 불편함,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의도를 해놓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지점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좀 만들어 봤고요. 옆에 보이는 이 영상들은 세종수목원 원장님, 이유미 원장님의 이제 수목원, 도심 속 수목원의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이번 전시의 계기가 된 어떤 미시적인 주제가 된 부분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미술관 앞 전디광장의 목련 새구루와 이제 비둘기, 이 두 대상인데요. 이제 미시적인 그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은 미술관, 그리고 동물은 비둘기, 식물은 이제 목련 새구루,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속에 있는 그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이신 차병진 교수님이신데요. 청주관 앞에 있는 나무를 진단하고 있는 영상, 그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주관 앞에 있는 죽은 목련 새구루를 이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영상과, 그리고 이후에 그 김준수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연구원 그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비둘기의, 도심 속 비둘기의 생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 자료들과 인터뷰 영상들을 통해서 이번 전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경계 지점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에 전시를 보고 나오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실 바깥에 마련된 옥상 공간에 작품이 한 점 설치되어 있는데요. 박지희 작가의 Nobody Nothing, 아무도 아무것도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나무의 형상을 한 대형 오브제 작품이 이제 원재료인 레진과 에폭시의 마감 상태를 그대로 노출한 채 이제 누워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이 진짜 나무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냥 정말 가짜 나무인 것을 그대로 본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제 모양은 나무이지만 이 인공적 재료를 그대로 노출한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형태를 모방했지만 이제 가짜임이 분명한 이 플라스틱 모형들이 실제 어떤 자연의 모습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미술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리고 전시라는 형식 안에서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숙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청주관과 비둘기,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목련나무입니다. 이 세 그루의 목련나무는 청주관이 개관하기 이전부터 이 자리에 존재해 왔었습니다. 높게 뻗은 가지와 잘 가꾸어진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 세 그루 중 두 그루는 이미 고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이후에 베어질 예정입니다. 나무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지금 새롭게 잔디가 깔리면서 침식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로 인한 배수 문제로 인해서 나무 두 그루가 지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석현 작가는 이 죽은 목련나무와 그 원래 나무였지만 가구로 제작되어서 사용되어 왔던 사물들을 용도를 다해서 버려진 폐목재들 함께 모아서 다시 나무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련나무와 폐목재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작품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들은 이 나무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드리고 또 다른 생명력을 표출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전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이 가진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는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고민들을 시각화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작은 관심과 새로운 시각으로 개별 존재들을 발견해 나가는 작품들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전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